저는 도련님을 사랑해버렸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나간 사이 갈 곳 없던 도련님을 받아주었는데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시선이 떨리기 시작했죠. 좁은 방 안에서 마주치는 눈빛들, 스치는 손끝들. 그리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그 순간 남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제1장 무너진 남자 열린 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상했죠.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문을 열어보니 도련님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초라한 모습이었죠. 옷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고 머리카락도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도련님 여길 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젖은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였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형수님 죄송합니다. 갈 곳이 없어서.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남편에게서 들었거든요. 사업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망설였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 혼자 있는데 도련님을 들여보내도 될까 하지만 이 비에 내보낼 수는 없었죠. 너무 처참해 보였거든요. 일단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집 안으로 들어온 도련님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캐리어도 오래된 것 같았고 옷도 많이 낡아 보였죠. 수건부터 드릴게요. 큰 수건을 가져와서 건네주는데 손끝이 스쳤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옆집 미란 언니가 복도에서 힐끗 보는 게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호기심 많은 분이라 신경 쓰였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하루만 재워주세요.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루만 재우고 내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형제잖아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형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게요. 몸이 차가우시겠어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서 가져다 드렸어요. 도련님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괜찮아질 거예요. 힘든 시기는 지나가는 법이에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얼마나 위가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도련님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잠을 못 자시는 것 같았죠.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형제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처남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을 보니 도련님이 소파에 웅크리고 자고 계셨어요. 담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시 덮어드렸어요. 그때 도련님이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속에서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아팠죠. 제2장 위험한 동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은 매일 구직 활동을 하셨지만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세요? 아침마다 물어봤습니다. 아직 서류만 넣고 있습니다. 면접까지 가는 게 쉽지 않네요. 나이도 있고 공백 기간도 길어서 어려워 보였어요. 사업 실패 이력 때문에 더욱 까다로웠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곳으로 가세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었어요. 좋은 회사들은 다 젊은 사람들을 원해요. 저 같은 사람은 쉽지 않죠. 도련님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경험이 많으신 것도 장점이잖아요. 격려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좁은 거실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처남이었는데 이상하게 의식이 되었어요. 형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길어진다고 하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욱 외로웠습니다. 도련님이 있어서 오히려 좋았는지도 몰라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어서 덜 외로웠거든요. 남편과 통화할 때마다 도련님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얼른 독립할 거야. 차가운 반응이었죠. 어느 날 아침 국그릇을 가져오다가 도련님의 팔에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죠. 죄송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처남인데.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어색해졌거든요. 그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죠. 저녁에 도련님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 말리세요. 감기 걸려요.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아드렸는데 가까워진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었죠. 고맙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만 이상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미란 언니인 것 같았는데 문틈으로 보더니 사라졌죠. 이상하네요. 요즘 자꾸 그러네요. 신경 쓰였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했어요. 며칠 뒤 마트에 함께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도련님이 따라오셨어요. 혼자 있기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같이 가요. 장 보는 것도 두 사람이 하면 더 재미있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마치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상했죠. 높은 선반에 물건을 꺼내려다 몸이 기울었는데 도련님이 제 허리를 잡아주셨어요. 조심하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웠죠.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얼른 몸을 일으켰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아까 그 순간이 생각났죠. 도련님, 저 앞에서 불렀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갑자기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보면 알아요. 정말 그랬거든요.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억지로 웃으시려고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죠. 제3장 흔들리는 경계.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도련님이 많이 힘들어해요. 좀 걱정되네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내가 챙길 일 아니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형제잖아요.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얼른 내보내 소문 날까봐 걱정이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가 있으면 좋게 보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제인데. 말 안 들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남편은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지? 형제인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요? 도련님이 걱정스러웠어요. 매일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점점 기가 죽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다음 날 도련님이 또 면접에서 떨어지셨어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한숨을 계속 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제 옆에 앉아서 말없이 숟가락을 건넸어요. 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때 손끝이 스쳤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도련님도 깜짝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도련님, 부르다 말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거지 나도 모르게 부른 것 같았어요. 네, 힘내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 도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 순간 복도에서 또 인기척이 났습니다. 미란 언니가 문 앞을 서성거리는 것 같았어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지? 요즘 옆집에서 자꾸 그러네요. 무슨 일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란 언니가 저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도련님도 신경 쓰이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제가 있어서 소문이 나는 건 아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저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제사장 첫 번째 균열. 그날 밤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더욱 피곤했어요. 술을 좀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많이 드셨네요. 도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상사가 자꾸 트집을 잡아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 좀 드릴까요? 고마워요.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멜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금지된 사랑에 빠진 남녀의 이야기였죠. 사랑이란 게 정말 그럴까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술 때문인지 감정이 복받쳤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애절해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말끝을 흐렸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술 때문일까? 형수님, 저도 외로워요. 남편이 없으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술 때문에 솔직해진 건가?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해외 근무를 다니면서부터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어느새 제 손이 소파 위에 있었고 도련님의 손과 가까이 있었어요. 온기가 느껴졌죠. 그때 드라마에서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남녀 주인공이 이별하는 장면이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제 손이 도련님의 손 위로 포개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도련님,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도련님도 저를 바라봤죠. 가까워진 얼굴, 떨리는 입술, 서로를 향한 간절한 시선. 입술이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제오장선을 넘는 밤. 며칠 뒤 밤늦게 도련님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수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들어와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련님이 들어오는데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도련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와들와들 떨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는 많고 실패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모습의 도련님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도련님, 안아주고 싶었어요. 이런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품에 안겨든 도련님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남편과는 언제부터 이런 스킨십이 없어졌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사업도 망쳤고 가정도 망쳤고. 아니에요. 도련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제 손이 도련님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정말요. 정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형수님, 도련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가까운 거리 떨리는 숨소리, 젖은 눈동자. 그때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동정심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편과의 입맞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속삭였지만 제 손은 도련님의 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형수님, 다시 한번 입을 맞췄어요. 더 깊고 간절하게. 저도 외로웠어요. 고백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남편이 없는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달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흔들렸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간절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옷깃이 열리고 가까워지는 숨소리, 떨리는 손끝들, 서로를 향한 마음. 정말 괜찮은 거죠?
도련님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저희는 형수와 도련님이라는 선을 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미란 언니였다는 걸. 새벽에 잠이 깼을 때 도련님이 제 옆에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죠.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후회되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6장 들킨 비밀. 일주일 뒤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깜짝 선물이야.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얼굴이 환했어요.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여보 왜 연락 안 하고.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갑작스럽게 와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깜짝 놀라게 하려고 했지.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어요. 도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역시 놀란 표정이었죠. 준호 아직 있네. 남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나 봐요. 며칠 뒤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평소보다 예민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 쿠션을 만져봤죠. 이상하네, 누가 여기서 잤나. 도련님이 소파에서 주무세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제 옷소매를 맡아봤어요. 새 향수야. 냄새가 다르네. 아니에요, 예전 거예요. 당황했어요. 손을 뻗어 옷을 정리했죠. 정말 향수를 바꾼 건 아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너희 둘 무슨 사이야? 식탁에서 갑자기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상해.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의심의 눈빛이었죠. 형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도련님이 대답했지만 남편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해라고? 그럼 왜 이렇게 어색해? 그때 현관 벨이 울렸어요. 미란 언니였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복도로 나갔는데 미란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내가 다 봤어요. 그날 밤 무슨 소리세요? 창문으로 다 보였어요. 소파에서 아주 격렬하시더군요. 가슴이 떨렸어요. 정말 봤다는 건가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요즘 동네에서 다 소문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제7장 폭로와 파국. 다음 날 미란 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말이에요. 형수와 도련님이 그런 사이래요. 어머, 정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창문으로 다 보였거든요. 밤늦게 소파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어.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어요. 아파트 전체가 떠들썩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런 사이일까요? 글쎄요, 하지만 불이 없으면 연기도 안 나죠? 마트에 가도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너무 창피했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는 폭발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동네 망신을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서도 다 알아?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도련님을 보더니 주먹을 들었어요. 너희 둘이 정말 그런 사이였어? 너는 내 아내도 건드리고 내 집도 망쳤어. 이 버러지보다 못한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는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당장 꺼져. 절연 선언이었어요. 형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짐 싸서 당장 나가. 내 눈에서 사라져. 형님, 말하지 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한 번만 기회를. 기회 같은 소리 하지 마. 끝이야. 그날 밤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죠.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형수님,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도련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상했죠. 이런 상황인데도. 함께 가요. 어디로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저도 각오했어요. 도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우면서도 설렜어요. 제 8장 새로운 이름으로 일주일 뒤 저희는 도시를 떠났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는데 손이 떨렸죠.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어요. 아무도 저희를 모르는 곳이었죠. 버스에서 몇 시간을 달렸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도련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형수가 아니라 그냥 서진이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둘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일터였죠. 처음에는 돈도 별로 없어서 작은 가게를 겨우 얻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팔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첫 번째 손님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더 맵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요리도 서툴렀고 장사도 처음이었거든요. 김밥을 말다가 터뜨리기도 하고 떡볶이를 태우기도 했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천천히 해요. 괜찮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배워갔어요. 도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평범한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서로만 있으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면 말했어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 후회 안 해요.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1년 뒤 아이가 생겼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느꼈을 때 정말 기뻤죠. 아빠 닮았네요. 아들이었어요. 건강하고 예뻤죠. 우리 아들 도련님이 처음으로 아빠가 된다는 실감이 났나 봐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바다를 보고 자라니까 바다. 이름은 어때요? 좋네요.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가게도 더 번창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거든요. 엄마, 아빠. 아이가 처음 말을 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빠도 안아줘. 아이가 도련님에게 팔을 뻗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저희 가게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죠.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와 함께 바다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남편이었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당신? 잘 살고 있구나. 네. 미안하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이해할 수 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죠. 이제 와서 말해도 늦었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애기 이름이 뭐야? 바다예요. 좋은 이름이네.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삼촌이야? 삼촌. 아이가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이었죠. 분식집 잘 되네. 네, 감사하게도 너도 많이 변했어. 밝아졌어.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럼 됐다. 남편이 웃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가끔 연락해. 네. 잘 살아? 버스가 떠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사랑이 모든 걸 이겨냈구나.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어디로? 집에. 우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우리만의 행복이 있었어요. 밤에 도련님과 함께 아이를 재우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삶을 꿈꿔봤나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죄와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던 저희였지만
끝내 붙잡은 건 서로의 체온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어요. 저희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